아니에요. 자, 이제 연충입니다. 연충이니까 이건 외부 적립으로 인정되는 부채 하는 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자, 보시면 자, 전기말 추계액이 100원이래요. 근데 우리가 추계액이 추정되는 부채죠. 그 추정되는 부채는 연충하고 퇴충 더한 거예요. 둘 다 여러분 추정되는 부채예요. 연충과 퇴충의 합계가 여러분 추계액입니다. 왜 이렇게 설명드리냐면 우리가 추계액 있죠. 추계액 중에서 일단 연충은 퇴직 연금 충당한 걸 앞으로 연충이라고 할 겁니다. 그렇죠. 퇴충은 우리가 내부 적립으로 인정되는 퇴직금의 충당금을 퇴충이라고 할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은 이제 회계에서 연충을 안 배우실 때 연충이 뭐야? 연충은 외부 적립으로 인정되는 부채 연충. 퇴충은 외부 적립 없더라도 인정되는 부채. 퇴충. 아셨죠? 근데 제가 이걸 왜 퇴충부터 먼저 했냐면 추계액 있죠? 추계액 중에서 일단 퇴충이 먼저 먹고 들어가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되는 부채 중에서 우리가 외부 적립이 없더라도 인정되는 부채의 퇴충이 먼저 먹고 들어갑니다. 아셨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2016년도부터 이제 내부 적립으로 부채를 인정 안 해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2016년도 전에 입사하신 분들이라면 퇴충을 설정을 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퇴사를 하지 않고 있다면 퇴충은 아직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것 때문에 맞는 거예요. 보시면 자, 추계액이 100원인데 이게 전기말 추계액이니까 전년도 말 부채 잔액이 100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100원이라는 얘긴데 이 중에서 세법상 퇴충 잔액이 평균적으로 과거에 5%는 인정해줬다라고 해볼게요. 100원에 5%니까 퇴충 잔액은 5원이죠. 그럼 세법 이러는 거예요. 야, 추계액 100원 다 인정하지 못하고 외부 적립이 없더라도 우리는 5원을 인정해 줄 수 있다. 그럼 나머지 95원을 인정을 받는 게 회사는 좋죠. 추정되는 부채지만 지금 미리 부채로 인정받으면 그거 비용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95원을 부채로 인정받고 싶으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기말에 예금 잔고가 그만큼 있어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연충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부채는 나머지 95원이다 그 뜻이에요. 전년도 말에. 아셨죠? 근데 그 95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예금 잔고가 꼭 있어야 돼요. 그만큼 나중에 종업원이 퇴사할 때 회사가 지급 운영이 되는 거니까. 무슨 두선 말이 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예금 잔액이 95원. 그러니까 현실적인 기업이에요. 그럼 95원의 부채 인정받으려면 예금 잔고 딱 맞춰놓겠죠. 맞죠? 그래서 이 예금은 계정 과목은 엄밀히 얘기하면 퇴직연금 무용자산이에요. 시험에서는 퇴직연금 무용자산이라고 줄 건데 저는 예금이라고 좀 줄일게요. 아시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 퇴사자가 발생했대요. 퇴사자가 발생해서 퇴직금 40원을 줬답니다. 아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40원 준 거는 퇴충하고 예금이 섞여져 있는 겁니다.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년도 말 추계액 100원 중에 퇴충의 잔액 5원은 5%가 있는 거죠. 5%. 맞죠? 그리고 우리가 나머지 95원은 예금이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퇴사자가 발생할 때 40원 줬대요. 5%는 회사 내부에서 준 거고요. 5%만큼은 외부 적이 없더라도 인정된 부채가 있으니까.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40원 준 거에서도 5% 곱한 2원이 회사에서 나간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렇게. 그럼 나머지 38원은 예금에서 나왔겠죠. 나머지 95%는 여러분 예금에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되셨어요? 예금 95원 여러분들 여기 100원에서 95원이면 95%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0원 나간 것 중에서 우리가 95%의 38원만큼 예금에서 나갔다는 뜻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퇴직금을 줄 때는 퇴충하고 연충은 평균적으로 없어져요. 안 해줘도 돼요. 그럼 시험에 안 줘요. 아시죠? 자, 이렇게 됐대요. 자, 이제 단기말 추계액이 200원이랍니다. 그러니까 단기말에 추계액이니까 부채 잔액이 200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되셨어요? 그럼 200원의 부채 잔액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세법상 퇴충 기초 잔액이 5원이죠. 전년도 말에.
세법상 퇴충의 기초자는 5원. 여긴 연충, 퇴충 왔다 갔다 잘 하셔야 돼요. 세법상 퇴충의 기초자는 5원. 근데 우리가 퇴직금 지급하면 퇴충 먼저 까죠. 그럼 여기 현금으로 지급한 거만큼 예금에서 지급한 거 퇴충해서 못 가요. 됐어? 예금에서 지급한 건 퇴충이 아니라 연충하고 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장부상 퇴충 기초자액이 5원. 근데 회사에서 퇴직금 직접 준 건 퇴충하고 상기해야 된다라고 했었잖아, 2원. 그렇죠? 그럼 세법상 퇴충의 기말잔액은 얼마 남아요? 3원이 남아요, 3원. 됐을까요? 요게 이해가 되셔야 상식이 이해돼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요 추계액 200원 중에 세법상 퇴충 이 3원 있는 거죠. 5원에서 2원 줄었으니까. 되셨어요? 그러면 이 세법상 퇴충 3원이 먼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197원도 회사는 인정받고 싶잖아요. 이해되셨어요? 197원을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서 일단 세법에서는 야 퇴충으로 3원을 인정해줬으니까 퇴직연금 충당금 이라는 부채로는 197원을 인정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근데 무조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그만큼 예금 잔고가 기말에 있어야 되고, 아시죠? 부채를 인정받으려면 예금 잔고가 있어야 종업원한 퇴직금을 확실하게 주는 거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여기에 예금에 그래서 요 연충이라는 부채를 인정받으려면 그만큼 예금 잔고가 있어야 돼요. 아시죠? 그 말은 예금에 기말 잔액이 197원이 있어야 돼요. 이셨어요? 근데 회사는 이미 예금 잔고가 얼마나 있어요, 여기? 95원에서 기초에 95원 있었죠, 예금 잔고가. 그죠? 95원 있었는데 예금에서 지급할 때 예금이 감소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95원에서 38원 빼면 우리가 57원의 예금 잔고가 남아요. 계산해 보시면. 57원의 예금 잔고가 남는데 예금의 기말 잔액이 157원이 돼야 돼요. 그럼 올해 예금은 새로 얼마 구입하면 돼요? 그렇죠? 140원을 추가로 구입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예금 잔고가 완벽하게 57에서 올해 새로 140원 구입했으니까 197원 남는 거죠. 이 공식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연충으로 인정받으려면 예금 잔고가 그만큼 있어야 된다는 논리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럼 이걸 이제 분계로 표현해 볼게요. 세무조정이랑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될 용어 같은 거 보시면, 자, 전기 이전 설정. 자, 장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장부는 회계를 지켰다라고 하면 회계는 퇴충하고 연충이 없어요. 맞죠? 회계는 전부 다 퇴직, 급여, 충당, 부채로 다 잡아버리죠. 이게 외부 적립이든 내부 적립이든. 맞죠? 그 말은 전기말 추계액이 100원이다라고 하면 100원의 100%를 여러분들 전년도까지 누적적으로 설정했었을 거 아니에요. 맞죠? 뭐로 설정했냐면 아마 여기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잡았을 거예요. 전년도까지. 보셨나요? 자, 이렇게. 자, 그리고 퇴직금을 30원 줬죠. 이거 다 시험에 나오는 거야, 지금. 자, 퇴직금을 30원, 30원 아니라 40원 줬죠. 40원 줬으면 장부는 전부 다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계정법 잡잖아요. 외부 적립이든 내부 적립이든. 연충을 배우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회계 시간에. 맞죠? 연충은 세법에만 있는 게 계정법은 세법에만.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는 퇴직금을 40원 줄 때 다 퇴충하고 상계할 거예요. 그게 외부에서 나가든 내부에서 나가든 회계는 다 퇴충이거든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자 이건 뭐냐면 얘예요. 전년도까지 예금 잔액이 95원이다라는 건 전년도까지 예금 95원 했다 그 뜻입니다. 응? 요 분기 크게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리고 요건 뭐냐면 장부는 퇴충하고 연충을 구분하지 않고 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설정하잖아요. 설정하니까 연충이 없다는 얘기인데 연충이 없어요.
아시죠? 이렇게. 자, 근데 이번에 40원 퇴직금 줬죠? 40원 퇴직금 줄 때 장부는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겠죠. 현금 회사 내부에서 나간 2원이든 회사 외부의 금융기관에서 준 38원이든 전부 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설정을 하기 때문에 이제 다 전부 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상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되시겠어요? 시험이 이렇게 줘요. 실제로 만약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없으면 다 비용이 있었을 거고 되시겠나요? 단계가 단기의 설정 설정. 장부는 여러분들 추계액의 100%를 다 설정하잖아요. 맞죠? 그럼 추계액이 부채 잔액이었죠? 그럼 부채 잔액이 여기죠? 어디였어? 설정. 자, 부채 잔액은 추계액 200원에 100% 단정하죠? 네, 요거는 여러분들 뭐냐면 기말의 퇴충 잔액이 기말의 부채 잔액이죠. 우리가 항상 설정은 기말 잔액 예상하고 이미 있는 걸 빼서 나머지만 설정하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장부상 퇴충 잔액 얼마 있어요? 설정전. 또 100원에서 40원 갔으니까 60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가로 140원 설정했겠죠. 되셨나요? 장부는 차변의 퇴직급여 140,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140 이렇게 설정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장부는 올해 예금 새롭게 140 불입했잖아요. 맞죠? 예금 불입했을 때 뭐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대변에 현금 같은 거 있겠죠. 그랬죠. 그리고 연충이라는 부채로 설정을 안 했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항상 되셨어요? 세법입니다. 세법. 네, 세법이에요. 자, 세법은 추계액이 100원이죠. 100원 중에 퇴직급여 충당금, 퇴충으로 인정해줬던 부채는 얼마까지밖에 없어요. 전년도까지. 5원이죠, 5원. 맞죠? 그래서 여기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퇴직급여 충당금. 아셨죠? 그리고 똑같이 예금은 전년도까지 95원 누적적으로 예금을 했으니까 이거 똑같을 거예요. 되시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전년도에 부채 잔액이 100원이었죠. 전년도 말에. 맞죠? 부채 잔액이 100원이었는데 이미 세법상 퇴충이 5원은 먼저 먹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가 세법에서는 부채로 인정받으려면 연충이라는 부채로 95원을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큼은 추정되는 거지만 변제 능력이 되니까 미리 비용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아까 그랬대. 미래에, 우리 추계액은 미래에 나갈 부채 실제 준 거 아니라니까요?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부채로 인정받으면 그만큼 비용이 증가한다면서요, 여러분들. 맞죠? 아까. 그래서 우리가 이 추정되는 퇴직금 100원 중에서 5원은 우리가 외부에 적립 없더라도 지금 미리 비용으로 인정 5원 해준 거고 나머지 95원은 우리가 외부 적립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부채인 거예요. 근데 그만큼 예금 잔고가 있으니까 95원을 다 연충으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세법은 연충, 연충은 부채입니다. 외부 적립이 있어야지만 인정되는 부채 연충 되셔요? 95일 인정해 주는 거야 부채를. 맞죠? 미래에 나갈 부채지만 지금 미리 부채를 인정하면 차변이 비용 오잖아요. 회사 입장 좋은 거죠, 여러분들. 맞죠? 나가지도 않았는데 미리 비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비용 95원 되셨죠? 세법은 연충이라는 부채로 누적적으로 예전까지 95원을 인정해 줬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예금 잔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 미리 인정, 전년도까지 인정, 비용 미리 먹어라. 되셨어요? 이렇게. 조건이 낯설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낯설어서. 자, 그리고 이제 단계 지급했어요. 장부는 달라지는 거예요. 세법은 뭐냐면
뭐냐면 세법은 현금 회사에서 나간 건 퇴충하고 상계되는 거지만 우리가 외부 적립 즉 예금 잔고가 있는 것만큼은 연충이라는 부채로 미리 인정했잖아요. 그럼 예금에서 나온 건 퇴충이 아니라 연충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그래서 보시면 자 이번에 퇴직금 2원 줬죠. 외부에서 나간 외부에 회사에서 직접 나간 건 그럼 회사에서 나간 2원 그 다음에 예금에서 나간 38원을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세법은요. 뭐냐면 세법은 내부에서 나간 건 이건 퇴충하고 상계가 되는 거고요. 맞죠? 근데 예금 잔고만큼 인정받는 부채는 연충으로 인정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예금에서 나갈 때는 연충하고 상계하죠. 똑같이. 왜냐하면 얘도 마찬가지. 이 95원도 실제로 준 게 아니죠. 이 95원 실제로 준 거 아니잖아요. 준 건 몇 대 줬지. 맞죠? 그래서 우리가 예금 잔고 기말에 전년도 말에 예금 잔고 95원 있었고 이거 나중에는 언젠가 줄 능력이 확실하게 되니까 미리 비용 인정해주고 그다음에 연충을 인정해줬었죠. 실제로 퇴직금 안 줬었잖아요. 이때 안 줬었는데 미리 비용 인정해줬잖아요. 마찬가지로 인정해줬으니까 실제로 예금에서 나갈 때에는 미리 비용 인정해줬으니까 이제 또 비용 인정해주면 이중비용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세법 입장에서 그래서 예금에서 나온 건 비용하는 게 아니라 연충하고 상계해야 돼요. 퇴직금 전년도 말까지 퇴직금 안 나갔잖아요. 안 나갔는데 미리 연충이라는 부채로 비용 인정해줬다니까요. 그럼 실제로 퇴사자가 발생해서 예금에서 나갔을 땐 연충하고가 똑같은 논리예요, 여러분들. 미리 비용했는데 또 비용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장부. 뭐냐면 자, 지금 추계액이 200원이죠. 200원이네, 200원. 추계액이 200원이죠. 200원에 8%를 우리가 퇴충으로 인정해준다고 했죠. 8% 인정 안 한다는 얘기예요. 맞죠? 근데 퇴충의 설정전 잔액 얼마야? 5원. 2원 감소. 그럼 3원 있는 거예요. 그러면 3원을 빼야죠. 되셨어요? 설정전 잔액이 3원인데 기말 잔액은 0이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원을 설정하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설정이 마이너스잖아요. 이거 뭐라고 부르죠,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설정이 음수면 우리 환입시킨다고 하잖아요. 왜냐면 지금 설정전 잔액이 3원이잖아요, 여러분들. 설정전 잔액이 3원이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퇴충을 3원 줄여야죠. 그래야지만 5원에서 2원 줄이고 3원 줄에 0이 되는 거잖아요, 기말 잔액. 맞죠? 우리가 퇴충을 환입할 때 수익으로 돌아가는 거죠. 설정할 때는 퇴충 설정할 때는 비용 잡잖아요. 환입이 될 때는 수익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는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우리가 과거에는 그래도 평균적으로 계속 외부 적립이 없더라도 40%, 30%, 20% 이렇게 인정해줬잖아요. 과거에. 근데 16년도부터 이제는 외부 적립 없으면 인정해주지 않겠어? 라고 해가지고 수익으로 돌려버리면 이건 양아치인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회계 경리과 직원이에요. 직원인데 과거에는 여러분 정치에서 평균적으로 5% 인정해줬단 말이에요. 인정해줬는데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인정하지 않을 거야. 이거 너 다시 토해내 이거잖아요. 인정해줄 땐 언제고 갑자기 정책이 바뀌었다고 3원을 토해내라는 거잖아요. 수익을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는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설정할 금액이 음수죠. 음수면 0으로 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과세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인정해준 건 배려였고, 맞죠? 근데 지금 그 배려를 없앤다고 수익으로 입금으로 과세하면 이건 양아치다라는 거예요. 맞았죠? 그래서 설정전 잔액이 설정할 금액이 음수면 우리가 뭐라고 하면 0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법은 됐죠? 네, 미안하다. 네. 제가 제일 죄인이죠. 보시면 이거 이해되세요?
해볼게 제가. 자, 그래서 여기 설정할 금액이 음수면 퇴충에 설정할 금액이 음수면 그건 이제 0으로 봅니다. 그럼요. 그래서 퇴충으로 인정되는 비용은 없다 그 뜻이에요. 잊었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예금 140원 불입했죠? 140원 불입했으니까 요 분계 똑같아요. 자, 근데 우리가 이거죠. 우리가 지금 하는 건 설정액 구하는 거예요. 근데 설정액은 항상 기말에 잔액 구하고 이미 있는 거 뺀 나머지 설정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우리가 기말에 추계액 200원 중에서 세법상 퇴충 3원 먼저 먹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연충으로 총 인정해 줄 수 있는 부채는 197원이죠. 그럼 이건 다 설정합니까? 이건 부채 잔액이에요. 단기까지 누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건 설정이 올해 비용이에요. 올해 비용. 맞죠? 그래서 197원에서 이미 연충이 기초에 95원 있었고 그 다음 이때 38원 없어졌잖아요. 연충의 설정전 잔액이 얼마냐면 57원이에요. 되셨나요? 연충의 설정전 잔액이 57원이잖아요. 맞죠? 그럼 197원의 연충을 기말에 인정해 줄 수 있는데 이미 57원의 연충은 있으니까 올해 연도는 140원만 추가로 연충이라는 부채로 인정해 줄 거야. 그거잖아요. 논리가. 이해되세요? 그럼 차변에 연충 140. 그렇죠? 올해 연도는 연충이라는 부채로는 비용을 140 인정해 줄 거라는 뜻이 되겠죠? 되셨나요 이거? 개정법이 다 써줘서 그런가? 자분들. 자, 그러면 요거 여러분들 전기 이전 설정으로 퇴충의 한도 초과잖아. 세법상 한도는 5원. 전년도까지. 장부가 100원 적었으니까 송금불산이 퇴충에 유보가 95원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뭐냐면 자 세법상 연충이 될 수 있는 게 한도죠. 세법상 우리가 비용이 될 수 있는 한도는 95원. 근데 장부에서는 비용을 안 적었죠. 연충이라고는 비용 안 적었잖아요. 퇴충으로 적었지. 그죠?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이게 결산 조정 사항이면 세무 조정 없죠. 만약에 결산 조정 사항이라고 하면 세법상 한도 여기까지는 인정해 주겠는 장부 너희가 선택해 그 뜻이고 세무 조정 없겠죠. 그죠? 근데 얘가 만약에 신고 조정 사항이면 강제로 금연도에 송금 먹여버리잖아요. 맞죠? 그럼 우리가 아까 했던 퇴충 있죠? 연충 말고 퇴충이요. 아까 연충 말고 퇴충은 추정되는 걸 회사가 잡으면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퇴충은 우리가 결산 조정 사항이다라고 해요. 추정되는 송금이니까. 미쳤어요? 자, 근데 이 연충은 추정되는 송금인가요? 아닌가요? 추정되는 비용 부채 아니에요? 추정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예금의 잔고가 있다니까, 실제로. 맞죠? 예금의 잔고가 실제로 금융기관에 들어가 있어요, 95원이. 전년도까지. 있으니까 얘는 추정되는 부채가 아니라 명확한 부채예요. 그 말은 뭐냐면 명확한 부채니까 정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충의 설정은 신고조정사항입니다. 그렇죠? 절대 결산조정사항 아니에요. 신고조정사항이라는 송금사립이 있다라는 거 없다라는 거예요. 있죠. 정답되게 만드는 게 신고조정사항이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여기 송금사립은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미리. 맞죠? 왜냐면 우리가 감가상각비는 한도가 있었지만 여기는 한도 없어요, 연충. 일단 여기까지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송금 산입니다. 아시죠? 그리고 세법이 연충은 부채입니다. 세법이 연충이라는 부채가 많잖아요. 그렇죠? 자산이 세법이 많은 유고 지금 부채가 연충이라는 부채가 세법이 많으니까 마이너스 유보가 되겠죠. 시험에서는 얘를 던져줄 거예요. 이렇게 줘요. 이렇게 과거까지 송금으로 산입된 뭐 연충의 유보가 얼마 있다. 이렇게 줄 겁니다. 아시죠? 요거는 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연충에서 반드시 얘는 나옵니다. 그렇죠? 이거 송금, 기도 이렇게 주겠죠.
자적,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이렇게 줄 수도 있고 마이너스 보니까 어떻게 나오는지 좀 이따 문제 풀면서 해볼게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세무정 할게 요거 지급시 세무정 요것도 시험에 잘 내요. 해보면 자 일단 여기는 여러분들 퇴충이 40감소죠. 근데 세법은 퇴충은 얼마 감소예요? 맞지? 2원 감소죠, 2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단기의 지급은 세법이 퇴충이 많아요, 적어요? 단기에 지급할 때. 세법이 많아요. 장부는 퇴충 40감소. 세법은 퇴충 2감소. 퇴충이 세법이 덜 감소해, 덜 감소. 그렇죠? 덜 감소했으니까 세법이 부채가 많아요. 부채가 많으면 세법이 자본이 적죠. 자본이 적으니까 손등산이 퇴충이 마이너스 6이에요. 되셨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얘는 추입이에요, 추입. 이게 시험에 나왔던 회차가 있어요. 그거 같이 풀 거고. 그렇죠? 왜 추인이 설명할게 보시면. 또 극단적으로 가정하면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뭐냐면, 자 보시면. 자 이번에 회사가 얼마를 줬냐면 100원을 줬대. 예를 들어 100원. 그렇죠? 그냥 우리가 현금으로 직접 100원 줬다. 이렇게 100원. 그렇죠? 자 100원을 줬대요. 100원을 주면 장부는 현금에서 나온 거 전부 다 퇴충하고 빠졌을 거 아니에요, 그냥. 맞죠? 근데 세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세법은 그렇죠. 5원을 빼야죠. 그럼 우리가 장부상 퇴충하고 세법상 퇴충이 여러분들 같아요. 맞죠? 같으니까 우리가 전부 다 추인이 일어나겠죠,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만약에 현금에서 100원 나갔다라고 하면, 그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퇴충의 우리가 이 유보 있죠. 유보는 차이가 났던 곳에서 소멸하면 추인이 일어나요. 여기 장부에서 지금 퇴충이 많았죠. 장부가 기초에 퇴충 100이고 세법은 퇴충 5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근데 장부가 많았던 건데 40을 감소했으니까 추인해야죠. 많았던 곳에서 감소하는 거니까.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죠? 느낌상 가만 잡으세요. 가만. 맞죠? 세법이 퇴충이 죄송해요. 장부가 퇴충이 많았는데 얘는 40 감소했잖아요, 여러분들. 많은 곳에서 더 감소했으니까 추인해야죠. 그죠? 아니 극단적으로 지금 100이 다 감소하면 다 추인했었잖아요, 방금요. 그죠? 그래서 요거 추인인데 안 거시는 거 되게 수두룩했어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연충이에요, 연충. 그럼 여러분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거 연충이 부채죠? 부채죠? 부채 마이너스 유보래요. 우리가 부채 마이너스 유보. 유보는 장부상 연충이 있죠? 장부상 연충하고 세법상 연충 중에 뭐가 많은 거예요? 자, 자산부터 생각하니 가장 베스트 여러분 그냥. 자산의 마이너스 유보는 뭐가 많아요? 누가 많아요? 자산의 마이너스 유보는? 장부. 그런데 자산의 마이너스 유보는 세법이 적다는 얘기죠, 자산이. 근데 지금은 부채니까 세법이 많은 거죠. 아니면 그냥 바로 생각하시고 마이너스 유보는 세법이 자본이 적은 거다. 자본이 적으려면 세법의 부채가 많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되시겠어요? 자, 중요한 거 나와. 이건 무조건 나와야 돼. 지금부터 하는 거 뭐냐? 근데 여기 연충 있죠, 여러분? 연충. 자, 장부는 연충이 없어요. 시험에서 연충이 없기 때문에 연충하고 상계를 못해요. 장부는. 근데 세법은 예금에서 나간 건 연충하고 상계해야 되잖아요. 되셨어요? 그러면 장부는 지금 연충이 안 줄었죠? 연충이 0 줄었다고 표현할게요. 되셨어요?
근데 요 지급할 때 세법은 연충이 38원 감소했죠. 그러면 장부 세법이 덜 감소고 더 감소 연충은 더 감소했죠. 그렇죠? 더 감소했으니까 세법이 부채가 많아야 적어요. 그렇죠? 요 둘을 비교해 보면 세법이 부채가 더 적죠. 감소를 더 했으니까. 그렇죠? 그럼 세법이 부채가 적다라는 건 세법이 자본이 많은 거죠. 왜냐면 자산은 잘하시는데 부채 좀 헷갈려. 저도 헷갈릴 것 같지 않다고. 비슷할 겁니다. 머리하고 제 머리하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네. 그럼 세법상 부채가 더 감소했으니까 우리가 세법이 부채가 더 적어요. 부채가 더 적으면 우리가 세법상 자본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얘는 요겁니다. 요겁니다. 네, 뭘까요? 추이예요. 이건 꼭 나오는 요거 추이. 연충의 요거 추이는 무조건 나와요. 나선 적이 없어요. 왜냐? 여러분들 연충은 무조건 세법이 많아요. 장부는 연충 안 잡거든요. 우리 시험을. 근데 세법은 연충 좀 잡아야 돼요. 그럼 연충은 세법에서 많죠. 그럼 많았던 곳에서 없어지면 추인입니다. 항상. 맞죠? 그럼 연충은 언제 없어지냐면 예금에서 감소하면 연충 먼저 까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죠. 요거. 자, 우리가 장부상 연충 0이었죠. 이때 0. 근데 세법상 연충은 95원이잖아요. 맞죠? 이렇게 됐었죠. 그랬다가 이제 장부상 연충이 지급을 했었을 때 얘는 연충 안 까니까 그대로 0이죠. 누적으로. 그렇죠? 그때 세법상 연충이 그죠? 95가 있었는데 38원 감소했잖아요. 그러면 세법상 연충은 57원으로 떨어져요. 그럼 차이가 났던 게 일부 해소가 됐죠. 맞죠?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연충은 언제 추인되냐면 세법에서 없어질 때. 그럼 세법에서 없어질 때는 언제냐면 연충은 예금에서 나오면 연충하고 상계해야 되거든요. 그때 추인이에요. 이건 반드시 나옵니다, 여러분들. 되시겠어요? 항상 그래서 많았던 곳에서 없어진 추인이에요. 항상 그때까지 왔었지만, 그죠? 저 95원 차이 났다가 57원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일부 차이가 추인돼야죠. 해소가 된 거예요. 오케이? 네. 지울게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는 실기하는 하시게 될 거예요. 저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제자가 선생님의 깊은 뜻을 얻어요. 엉망이었고 진짜 엉망. 깊은 뜻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시험 대비하는 정도죠. 근데 그 깊은 뜻 아닌가? 주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6은 추인입니다. 이거는 시험에 무조건 내는데 실제로 여기 검색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실기할 때 해볼게요. 이거 많이 쉽거든요. 실제로. 됐고. 자,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 6 오면 앞에 뭐 나오죠? 자산조정, 차감조정. 차감조정이죠. 송금상입 또는 입고불산입. 그럼 여기 6호는 가산조정, 차감조정. 가산. 그렇죠. 송금불산입 또는 입금산입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중세무중 가운데 이럴 때는. 알죠? 둘 다 부채거든요. BS가 두 개 나와요. 여기서 정리하시면. 그죠? 자, 됐고. 그 다음에 단기의 설정. 우리가 장부는 퇴충으로 140 잡았죠. 근데 세법은 퇴충으로 하나도 인정 안 해주는 거잖아요. 맞죠? 송금 불상이 되겠죠? 세법이 비용이 적으니까. 그리고 부채의 차이니까 뭐예요? 송금상이 부채의 차이는 이거죠. 가산점이니까. 되셨나요? 그리고 여기는 연충의 설정이죠. 연충의 설정은 신고조정입니다, 여러분들. 신고조정사항이기 때문에 강제로 그 연도에 송금 무조건 내야 돼요. 그렇죠? 그 말은 송금 상입이에요. 세법이 비용이 많거든요. 송금 상입. 그죠? 그리고 세법이 부채가 많아요, 적어요? 많죠. 부채가 많으면 세법이 자본이 적어요. 그렇죠? 부채가 많으면 자본이 적으니까 마이너스 6.
그죠? 이렇게 나. 이거는 여러분들 구할 수 있어요.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거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냐면 그러니까 요 따구라서 그래요. 여기다 입력 우리가 쓸모 있는 거 입력하고 쓸모 없는 걸 알려니까 보지 마시고 제가 그러니까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를 얘네들 때문에 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아시죠? 지금 하는 게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분들이 넣지 말아야 할 곳에 넣는 그런 오류를 범하세요. 실제로 요즘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꼼꼼히 하는 거예요. 계산 구조가 녹아져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다시 앞으로 올게요. 여기 핵심이에요. 여기. 자,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게 우리가 올해의 연충, 맞죠? 올해의 연충의 증가액이 올해 여러분들 비용될 한도잖아요. 맞죠? 자, 좀 보실게요, 이거. 보시면. 자, 우리가 당기 말 추계액이 200원이었죠. 부채 잔액이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부채 잔액 중에서는 퇴충이 먼저 먹고 들어간다고요? 연충이 먼저 먹고 들어간다고요? 퇴충이 먼저 먹고 들어가요. 맞죠? 그래서 방금 세법상 퇴충이 얼마였냐면 기말 잔액이 기초의 5원에서 2원 감소했으니까 3원이잖아요. 맞죠? 여기. 세법상 퇴충 기말 잔액 3원. 되시죠? 그럼 우리가 나머지 197원이죠. 나머지 197원은 우리가 세법상 연충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맞죠? 근데 이거는 세법상 뭐냐면 기말연충이에요. 기말연충. 우리 지금 설정액 구하는 거지 기말 전액 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맞죠? 요게 핵심인 항상 이쪽은 기말 잔액에서 설정 전 잔액배 설정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총 부채 잔액 중에서 세법상 퇴충 기말 잔액이 먼저 먹고 들어가면 나머지가 세법상 연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말 잔액이다 이 뜻이 된다라고 했었죠. 근데 얘는 기말 잔액이니까 연충의 설정 전 잔액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여기. 자, 아까 연충의 설정전 잔액이 기초에 95원이었죠. 그죠? 그랬다가 예금에서 지급해서 38원 감소했잖아요. 되셨어요? 그래서 연충의 설정전 잔액이 57원이었을 겁니다. 되셨죠? 그러면 우리가 세법상 연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말 잔액은 197원인데 근데 연충의 설정전 잔액은 57원이잖아요. 맞죠? 연충으로 설정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예요? 140이죠. 맞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연충으로 인정받으려면 그만큼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좀 예금에 잘 먹고 있어야 돼요. 그럼 일반적으로 이 연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197원 다 예금하겠죠? 근데 우리 시험은 어떤 기업이 나올까요? 또라이들이나 또라이. 또라이가 뭐냐면 197원을 이렇게 예금 기말 잔액하고 연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채를 맞춰놓는 현실적인 기업. 그래서 예를 내지 않습니다. 시험에는 얘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 세법에서 이러는 거예요. 야, 기말에 연충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부채는 197원이다. 근데 너 예금 기말 잔액이 197원이구나. 그러면 연충으로 다 인정해 줄 수 있어. 197원. 근데 이미 57원이 있네. 그렇죠? 그럼 올해 연도에 연충으로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는 건 올해 연도에 140원이 나머지. 그렇죠? 또 설정 190, 140 하면 되는 거죠. 이걸 안 냅니다, 우리 시험. 안 내고요. 이런 데를 냅니다. 보시면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되게 산식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산식에 있어요라는 건 우리 실기 산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보시면 뭐냐면 회사가 예금의 기말 잔액이 200원인데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빨간색 사례는 세법상 연충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것보다 회사 예금 잔고가 많다는 뜻입니다.
되셨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죠. 자, 세법에서는 연충이라는 부채로 기말에 197원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근데 회사가 예금의 기말 잔액을 200원이나 넣은 겁니다. 그럼 세법에서는 기말 예금 잔액 200원 인정해 줄까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 우리가 예를 들어볼게요. 회사가 200원이 아니라 회사가 200원이 아니라요. 예금 잔액을 아예 그냥 얼마라고 사주라고 사줘. 그래서 이러는 거야. 저는 예금 잔고가 4조가 있습니다. 그럼 4조를 연초로 다 인정해 주세요. 오케이, 너는 변제 능력이 되니까 확실하게 4조 다 인정해 줄게. 비용이 너무 많이 잖아.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아무리 예금의 기말 잔액만큼 연충이라는 부채로 인정을 미리 해줄 수 있다. 아셨죠? 네, 미리 인정해 준다라는 건 그만큼 비용을 미리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부채를 지금 미리 인정해 주면. 맞죠? 근데 만약에 예금 기말 잔고 4조라고 부채를 4조를 다 인정해 줘 버리면 비용이 4조가 나와요. 세금이 4조 주는 거죠. 세법이 그걸 용납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연충, 세법에서 연충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부채보다 예금 잔고가 많으면 미안하지만 세법상 연충 잔고까지만 인정. 세법상 연충될 금액까지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냥 197원까지 인정해 주는 거죠. 세법은. 근데 이미 57원에 있죠. 그럼 이제 똑같이 설정할 금액은 143원이에요. 140원이 똑같이요. 이해되세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사례는 뭘까요? 이제 낮은 겁니다. 낮은 거. 방금은 연충 세법에서 연충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부채보다 회사가 많이 예금한 거. 자, 이제 똘아이 적게 예금한 거. 얼마 예금했냐면 180원. 이것도 마찬가지 뭐냐면 세법에서 연충으로는 197원의 부채를 인정해 줄 수 있어. 그만큼 예금 잔고가 있어야 된단다. 봤더니 예금 잔고가 기말에 180원까지 없어요. 야, 아무리 197원을 인정해 준다라고 해도 예금 잔고가 180원까지밖에 없네. 그럼 너는 180원까지밖에 변제 능력이 되지 않네? 그럼 180원까지밖에 인정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번에.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180원까지밖에 부채를 인정해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세법에서 기말에 연충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것보다 기말에 예금 잔고가 적다면 그건 변제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금 잔고까지밖에. 아시죠? 그래서 연충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건 197원이 아니라 예금 잔고가 적으니까 180원까지만.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이미 57원 있죠? 7원 있으니까 123원까지 비용 오해요. 되시죠? 요걸 그림으로 이해하시고 이제 산식을 표현할게요. 이 산식이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연충의 설정 한도 있죠? 어떻게 구하냐? 요 동그라미 1번이 뭐냐면 세법상 연충의 기말잔액이에요. 동그라미 1번 50% 이거잖아요. 근데 여기 추경 200원, 총 부채될 수 있는 금액 200원. 그죠? 총 부채 받을 수 있는 금액 200원 중에서 세법상 퇴충 기말잔액이 먼저 먹고 들어간다면서요. 그걸 뺀 나머지가 세법에서 연충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기말잔고다 그 뜻입니다. 오케이? 이해되셨어요? 그럼 지금 사례는 전부 다 얼마예요? 157원이잖아요. 여기. 맞죠? 추계액은 200원. 그 다음에 장부상 퇴충 기말잔액 3원 먼저 먹고 들어갔잖아요. 그게 세법에서 인정해 줄 수 있는 연충 기말잔액이라는 뜻이에요. 되셨어요? 시험 12일 나가고. 자, 보시면 그렇다고요. 팩트. 네. 자, 근데 예금 잔고가 180원밖에 없어. 그럼 180원까지밖에 인정 못하는 거잖아요. 맞죠? 이해되세요? 또는 네가 예금 잔고가 만약에 400원 있어? 야, 미쳤니? 157원까지 인정한다. 둘 중에 작은 거죠. 근데 157원하고 180원 비교하면 180원이 걸려버리는 거고 197원하고 400원 비교해보면 197원 걸리는 거잖아요. 둘 중에 작은 거죠.
이해됐어요? 근데 여기는 전부 다 기말 잔액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는 건 설정이니까 올해의 비용이에요, 비용. 맞죠? 올해의 비용이니까 얘는 기말 잔액이죠. 기말 잔액에서 57원 빼야 돼, 설정도 잔액은. 맞죠? 여기 세법상 연충의 설정전 잔액을 빼야 돼, 당연히. 빼야 이제 세법상 연충의 설정 한도가 나오겠죠. 괜찮으셨나요? 이렇게. 진짜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 가로 2번이 세법상 연충의 설정 한도예요. 연충으로 우리가 비용 인정받을 수 있는 거. 맞죠? 그럼 요거하고 비교해야 될 것도 회사가 연충으로 설정한 게 되겠죠. 네, 회사는 연충 설정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한다니까요. 우리 시험에는 회사는 기업 회계 기준 잘 지키는 놈을 내요. 기업 회계 기준 연충이라는 게 정확히 없어요. 맞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1 빼기 2가 마이너스 얘기해줄 거예요, 무조건. 예를 들면. 자, 장부상 연충은 무조건 0입니다. 우리 시험은요, 연충이라는 걸 장부는 설정 안 합니다. 근데 만약에 세법상 연충의 설정 한도가 120이래요. 그럼 세법상 한도가 미달한 거잖아요, 여러분. 장부가 미달하게 잡은 거죠. 맞죠? 미달하게 잡았으니까 우리 연충으로 인정될 수 있다라는 건 세법이 부채가 많은 거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부채가 많다라는 거고 미리 비용을 인정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럼 세법은 소금 3일이에요. 됐었어요, 여보? 소금 3일? 그 다음에 세법이 부채가 많은 거죠, 연충이. 부채가 많으니까 세법이 자본이 적은 거고. 그럼 마이너스 요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초과는 안 나와요. 우리 시험 한도 초과 나올 수가 없어. 장부에서 설정을 안 하는데 무슨 한도 초과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해 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줄 건데 우리 시험에는 2번 무시하세요. 1번으로 출제할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결산 조정이 분계라고 했었죠. 분계. 결산 조정이 분계고 신고 조정은 뭐냐면 장부하고 세법의 차이가 나서 세무조하는 거였잖아요. 맞죠? 그러면 장부하고 세법의 차이가 우리 시험 무조건 나요. 왜냐면 장부가 연충 설정 안 하거든요. 시험에서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장부에서 신고 조정으로 설정한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신고 조정으로 설정한다라는 거 세무 조정을 한다라는 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거잖아요. 신고 조정이 세무 조정이고 결산 조정은 그냥 장부에서 분계 끊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 말은 신고 조정으로 설정한다라는 얘기는 세무 조정한다는 얘기고, 그 말은 장부하고 세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장부에서 연충을 안 잡았다는 뜻이에요. 신고 조정으로 설정한다라는 건 장부에서 연충을 안 잡았으니까 강제로 송금 산입시키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아무튼 하시고 그래서 이거의 결론은 그만 뭐냐면 여기 장부가 기업 회계 기준을 준수한 겁니다. 그만 장부의 연충은 하나입니다. 다 0이에요. 아시죠? 이거 기초는 무시하시고 그렇죠? 연충은 하나도 없어요. 자 이제 여기 보실게요. 요거 하고 그다음에 실기하겠습니다. 3교시에. 자, 우리가 연충에 대한 서식이 뭐냐면 퇴직, 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입니다. 퇴직, 연금, 충당금이라고 하면 더 좋아. 그쵸? 요거예요, 요거. 자, 서식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씩 해볼게요. 여기 네모 1번 있죠? 네모 1번에 기말 퇴직연금 예치금 있잖아요. 얘가 뭐를 주는 거냐면 요거예요. 우리 아까 어디 있어 여기 예금 기말 세법상 한도 있죠. 세법상 한도에 동그라미 2번 구하는 공식입니다. 여기요. 기말
퇴직연금 예치금이 기말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거를 못하실 분은 세상에 없어요. 이건 쉬워. 왜냐? 여기 기초 퇴직연금 예치금 있죠? 이게 기초 예금 잔액이에요. 물론 여러분들 이거 퇴직연금 운용자산 조회하시면 되는데 시험에서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뭐냐? 우리가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예금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속편해요. 그럼 예금은 기초가 차면에 있죠. 그리고 지급하면 해약은 뭐냐면 해약해서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회사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급여금 같은 게 해약해서 퇴직금 주는 거죠. 그래서 해약은 지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급. 아셨죠? 지급. 그 다음에 여기 단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금은 단기에 불입하면 그만큼 증가하잖아요. 이해되시냐? 그 다음에 기말이 동그라미 4번이다라는 건 요거 기말자는 요건 4번 알아서 컴퓨터 구해요. 그래서 어떡하냐? 요거 저 여러분 보시면 이거 1 더하기 3 빼기 2 하면 되잖아요. 1 더하기 3 더하기 2 1 더하기 3 빼기 2 하는 게 기말자니 구하는 공식이죠. 그걸 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컴퓨터 알아서 구해줍니다. 여기 기초니까 여기 기초 퇴직연금 예치금 있죠. 그냥 이게 예금이라 생각하세요. 예금. 기초 예금 1번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퇴직연금 예치금 수령 및 해약에 그렇죠? 해약을 한다. 은행에 있는 걸 해약한다라는 건 퇴직금 주기 위해서 해약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지급 넣으시면 돼요. 예금에서 나간 거. 근데 조심하실 건 중요한 게 여기 보세요. 뭐냐면 여기는 예금에서 나간 거예요. 근데 시험에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뭐냐면 회사가 예금에서 아까 38원 줬죠. 그리고 직접 회사 내부에서 2원 줬잖아요. 여기다가 40원 넣는 걸 빼게 돼요. 아니 여기는 예금 감소. 예금 감소니까 방금 사실 때도 얼마 정도 난 얘기예요. 38원. 아셨죠? 예금 감소에 여러분들이 그냥 지급의 정체가 아니라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렇죠? 지급액 전체를 다 넣으면 난리 부스나요, 여러분들. 그렇죠? 예금에서 나간 것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납입액 있죠? 올해 새로 납입하면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예금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럼 컴퓨터가 알아서 4번을 구해요. 아시죠? 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네모 2번 송금 산입 대상 부담금 등 계산 있죠? 얘가 뭐 구하는 거냐면 얘 구하는 거예요. 보시면 연중에 설정전 단액 그렇죠? 연중에 설정전 단액 구하는 메뉴예요. 우리가 연중에 설정자 이렇게 구하면 되겠잖아. 보시면 이거는 여기로 해볼게 표현을. 우리가 세법상 이쪽 우리가 지금 충당금 시리즈들은 분계를 안 준다라고 세법상 금액을 알아서 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아까 이랬었죠, 여러분들. 뭐냐면 우리가 장부상 연충 요게 부채, 장부상 부채에서 유보를 빼면 이게 세법상 부채라면서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근데 우리가 설정전단에 어떻게 건너 있어요? 기초에다가 지급까지 누적하면 기초에서 지급까지 누적하면 설정전 잔액이었잖아요. 좀 누워져가지고 자 여기요. 연충의 기초 보시고 기초 전기전자 기초예요. 기초에서 지급했죠. 38원 지급해서 설정전단에 57원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기 퇴충이든 연충이든 기초에서 지급까지 누적하면 그게 설정전 잔액이 됩니다. 거기에 설정액까지 누적하면 기말 잔액이 되는 거고요. 있으세요? 다시 어떻게 구하냐? 또 우리가 장부상 연충의 기초가 없었죠.
지급도 없었죠. 장부는 연충이 없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응. 근데 우리가 연충의 유보가 아까 얼마가 있었냐면 연충의 유보가 여기 여러분들 얼마 있었냐면 여기 95원 있었죠, 여러분들. 근데 얘는 유보가 아니라 마이너스 유보죠. 맞죠? 연충의 마이너스 유보니까 마이너스 95원. 아니 일단 마이너스 무시하고 지금 유보인데 지금 마이너스 유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빼기로 해야지, 빼기로. 되셔요? 그랬다가 우리가 지급할 때 여기 연충 있었죠. 연충에 지급할 때 유보 있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38원 이렇게 아까 이렇게 있었죠, 여러분들. 맞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설정전 네, 세법 장부상 연충 0 맞죠? 근데 유보전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57원. 마이너스 유보가 57원 남는 거죠. 그죠? 그럼 빼기에서 다시 빼기하면 더하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빼기.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요 구조가 녹아져 있다고요. 되셔요? 그리고 그래서 뭐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세요? 여러분들 이거 보이시나? 이거 보이세요? 여기 기초 연충 있죠? 기초 연충인데 전기말 신고 조정에 의한 송금 산입액 보이세요? 이게 뭘까요? 여기 아까 그준 거예요. 전년도까지 송금으로 산입됐잖아요. 전년도까지 송금으로 산입된 연충의 마이너스 유보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근데 지금 사례에서는 여기 연충의 유보 아셨죠? 유보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송금 산입액까지 방금 해서 90원 적으시네. 95원. 되셨죠? 그 다음에 15번. 자, 퇴직, 연금, 충당금, 송금 부인 두 계획이라고 있죠. 그죠? 그럼 여러분 송금 부인이라는 건 부인은 세법에서 부인하는 거예요? 장부에서 부인하는 거예요? 세법에서 부인은 장부가 어떻게 세법을 부인해요? 세법이 장부를 부인하는 거지. 그럼 송금 부인이라는 건 장부에서 비용 처리한 거야, 안 한 거야? 송금 부인. 처리했으니까 부인했겠죠? 처리를 안 했는데 부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말은 장부에서 연충을 처리했다라는 거예요, 안 했다라는 거예요? 했으니까 부인했겠죠? 이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장부는 연충을 안 잡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입력하시는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모르시게 여기 입력하는 분들 꽤 계신다니까요. 맞죠? 장부는 연충을 설정 안 하는데 우리가 신고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송금 산입을 전년도까지 계속 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장부에서 연충을 안 잡는데 송금 분이 어디 있습니까? 15번은 그냥 아예 외우세요. 없어요. 메뉴가. 없는 메뉴. 15번에 넣으시면 제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자,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아까 해약한 게 38원 줬죠? 예금에서 나온 거. 그럼 해약하면 어떻게 돼요? 연충이 감소하잖아요, 여러분들. 예금에서 나온 것만큼 연충이 감소하잖아요. 그래서 요게 95원이라면 여기에 여러분 37원 입력하시면 되는 거 37원. 입력하신 게 여기 것들 가져와야 알아서. 왜냐면 예금에서 나온 것만큼 연충이 까져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그렇게 되면 우리가 95원에 유보가 있었죠? 마이너스 유보가. 근데 여기에서 37원 추인이죠? 38원? 추인하면 컴퓨터 갈아서 뒤집어서 57원 뭐예요? 연충 설정 잘해. 아시죠? 그래서 네모 1번부터 네모 2번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얘입니다. 여기가 난리부스 여기가. 뭐냐? 자 보시면 얘입니다. 얘. 요거요. 예, 1번 아니에요. 요거. 되셨죠? 요거
맞죠? 나머지 우리가 지금 했던 위랑 중간에 두 가지는 몇 번 하시다 보면 감이 잡혀요. 컴퓨터 알아서 또 해주고. 근데 가장 어려우면 여기 세법상 퇴충 좀 난리 나는 거 머릿속에. 한쪽이 감사하는 거고. 요거예요. 추계 중에서 퇴충의 기말잔액이 먼저 먹고 들어가면 나머지가 세법상 연충의 기말잔액 되실까요? 네, 여기다 적을게요, 여러분들. 이거 사야 돼, 정리 안 돼. 자, 여기 퇴직급여 추계액 있죠? 여기가 방금 사례로 따지면 200원이잖아요, 200원. 추계액 200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얘는 여러분들 둘 중에 큰 거 쓰셔야 돼요. 아까 제가 일시 추계액하고 보험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이건 줄 거였어. 일시하고 보험 중에 세법은 항상 큰 걸 추계액으로 본다면서요. 그죠? 오케이? 요거 문제에서 줘요, 반드시. 그거 넣으시면 돼요.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5번이 뭐냐면 아까 했던 이게 세법상 퇴충의 기말잔액. 아, 3원이죠, 3원. 맞죠? 3원 구하는 방법 여기. 3원은 빼야죠. 근데 우리가 세법상 금액 어떻게 구한다고요? 장부상 금액에서 6 빼야 된다면서요. 그래야 우리가 세법상 금액이 나온다면서요. 지금 부채죠, 부채. 장부상 퇴충. 6억 되면 세법상 퇴충. 그죠? 되셔요? 아직 세법상 퇴충 기말잔액 구하는 거잖아요. 기말잔액. 기말잔액이니까 장부도 퇴충이 먹어봐야 돼요. 이것도 기말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이 시점 일치된다면서요. 기말 장부상 퇴충이 얘예요. 요게 장부상 퇴충의 기말잔액이에요. 되셔요? 오케이? 근데 그럼 유보도 뭐가 와야 돼? 유보도 기말 퇴충의 유보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죠? 기말 장부상 퇴충에 기말의 퇴충에 유복되면 세법상 기말 퇴충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해되셨어요? 그럼 요게 뭐냐면 우리 확정 기억은 안 나와요. 우리 시험 확정 기억 설정자. 그럼 요게 뭐냐면 기말 퇴충에 유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름이 웃기죠? 요거 단기말 부인무게. 왜냐면 유보라고 신뢰가 안 주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지금 부채 쪽이죠? 그럼 부채를 부인했다라는 건 세법에서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럼 세법에서 부채를 부인한다라는 건 세법이 부채가 많은 거죠, 그런 어렵죠. 부채를 부인한다라는 건 부채를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세법이 부채가 적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세법이 부채가 적으면 세법이 자본이 많은 거죠. 그럼 세법이 자본이 많은 게 유보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왜냐면 유보라고 안 썼으니 헷갈린단 말이에요. 부인? 뭔 소리예요, 이거? 아시죠? 기말의 퇴충 유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되셨어요? 자, 근데 문제가 어려우면 이렇게 되겠죠. 보시면 여기 기말의 퇴충의 유보가 여기 기말 세법상 퇴충 기말잔액 구해 볼게요. 장부상 퇴충. 그리고 퇴충. 이게 훨씬 빠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아까 기초에다가 지급까지 누적한 게 설정전 잔액이었죠. 우리 지금 기말 잔액, 이 3원 구하는 거 3원. 기말이니까 여기가 설정전 잔액, 여기까지가 설정전이었죠. 그럼 설정전에다가 설정까지 누적하면 기말 잔액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에 설정까지 와야 이제 기말자리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되셨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계산하신다면 어려우면 이걸로 여러분이 계산하신다면 넣으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알았죠? 해보면 자, 들어갈게요. 다시. 자, 우리 장부상 기초대충 얼마였어요? 여기 보니까 100원, 100원. 대충 이제 연충하는 대충 100원. 그 다음에 지급했었을 때 회사는 다 퇴충 깠죠? 그렇죠? 100원에 퇴충이 감소. 맞죠? 그 다음에 회사는 설정을 여기 퇴충 140원 했잖아요. 설정. 설정. 그죠? 이렇게. 되셨어요? 그래서 기말에 장부상 퇴충 잔액이 얼마냐면 200원이었잖아요. 여러분들. 장부는 추계액의 100%다 퇴충 잡거든요. 그죠? 근데 기초의 퇴충 유보 995원 있었죠. 95원. 맞죠? 여기 기초라니까요. 기초의 퇴충의 유보가 95원 있었잖아요. 맞죠? 자, 그리고 지급할 때 여기 어디냐? 퇴충의 마이너스 유보가 38원 있었죠. 마이너스 유보니까 마이너스 38. 이렇게 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설정이죠. 설정할 때 퇴충의 유보가 또 140 있었잖아요. 140. 네, 이렇게 하면 이게 197원 겁니다. 있었어요. 여기서 얘 빼면 3원 나오겠죠. 이렇게 하는 게 장부상 기말자리인데 가로로 해가지고 세로 해가지고 가로로 빼는 거. 이렇게 하면 장부상 금액. 이렇게 하면 유보의 누적. 이렇게 하면 이제 세부상 금액이 나오죠. 있었어요. 몇 번 할게요. 여러분 붙여서 가지고. 몇 번 해봐야 실기 안 붙였어. 우리가 방금 사례로 따지면 얘예요. 아니야? 그리고 여기 장부상 퇴충 기말잔액 얘가 200원이죠? 예. 장부상 퇴충의 기말잔액 200원 입력하는 거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장부 조합 나와요. 장부는 여러분 우리가 기말잔액 조합 나오잖아요. 잔액 조합 그렇죠? 근데 유보가 190 여러분 구하셔야 되겠지. 이게 가장 심해요. 3원 나오겠죠. 일단 빼요. 되셨어요? 이렇게. 요게 이 6번은 컴퓨터 구해줄게. 요게 세법상 기말의 세법상 연충될 수 있는 금액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1번 하는 거지. 1번 하는 거. 자, 근데 여러분들 회사는 송금 얼마 계산할까요? 회사는 송금 얼마 계산? 여기 이제 회사 송금 계산이에요. 없어요. 여기는 연총동네예요. 연총동네니까 회사가 손금 계산하는 금액이 회사가 올해 때 비용 잡는 금액 얘기하는 거잖아요. 회사는 올해 연총으로 비용 안 잡는다면서요, 여러분들. 설정을 안 하니까 여기 비용 두셔야 돼요. 회사의 비용 계산이 있잖아요. 회사는 연총으로 비용 계산 안 해요. 아시겠죠? 나머지는 컴퓨터가 알아서 구해주는 거죠. 자, 일단 머리 아프실 거니까 10분 쉬었다가요. 우리 12시 45분에 관련된 문제 풀어보고 여러분들 만들어볼게요.